여러분한테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장세가 요란해요. 파월에 대한 연설을 좀 앞두고 있고 유가 회의도 앞두고 있고 증시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오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에 좀 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에 더 들어갈수록 자산에 대한 거품이 더 올라간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회왕님, 왜 최근에 증시가 조정폭을 겪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실질금리에 대한 지금 실시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실질금리에 대한 결정은요, 물가 상승률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명목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두 개를 분석을 해야지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명목금리가 갑작스럽게 최근 급등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로 회복하면서 증시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요, 증시가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상승 대비 명목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시가 빠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 대비입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 자, 1년 차트로 볼게요. 최근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증시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마이너스 1%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맴돌았단 소리예요.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던 상태인데 최근 폭이요, 정말 웃겨요. 10년물 국채는 오버슈팅이 날아가는데 인플레이션율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아까 회복하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 기억하세요. 자, 2월 24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2월 24일 기준으로. 자,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24일 기준으로, 자, 이 자리네요. 24일 기준으로 국채 금리만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물가는 떨어지는데. 맞죠? 자,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자, 화면 좀 바꿀게요. 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멈췄다는 거예요. 이 현상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회왕님, 이게 제일 핵심이죠. 증시 언제 올라요? 여기서 해답이 나오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힌트를 조금씩 얻을 거예요. 힌트를. 증시가 이때 오르겠는데? 지금 하단 자막 나오죠. 페드의 대응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명목금리랑 물가 상승률이 같이 오르면은 증시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만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최근에 명목금리는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오르려면 실질금리가 다시 더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려면은 연준에서 10년물 국채에 대해 누르는 행동을 취하면 돼요. 근데 힌트가 나와버렸네. 최근에 외신 뭐였죠? 앵커님, 외신 최근에 뭐 나왔죠? 어제? 어떤 이번 연준에서 어떤 전략을 좀 구성할 수 있다? 어떤 전략이요? 10년물 국채를 누르는?
장기 국채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에 대한 네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현실적인 수단으로 본다면은 YCC 정책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왜냐? 무제한 채권 매입이라는 너무 극단적인 어떤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 대응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큰 타격을 안 주면서.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은 무엇이냐? 연준이 한 달에 90조씩 살 수 있어요, 채권을. 근데 살 수 있는 전체량은 정해져 있는데 장기물 채권에 대한 비중을 더 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명목금리가 누를 수 있는 제스처를 충분히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더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명목금리가 상승하니까 그죠.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 장기 다시 정리할게요. 네. 장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장기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더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어렵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꼭 이해하세요.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건 네. 연준의 카드에 달려있다. 저 원래요 증시 볼 때 연준 카드 볼 때 증시 안 봐요. 근데요 지금 시장은요 실질 금리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럼 증시가 올라버립니다. 눌러버리는 순간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 진행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이 카드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도 아니요 진행을 해야죠. 실제적으로. 네,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네. 일단은 내일 파월의 발언에 그게 촉각이 서 있는 거예요. 만약 파월이 이거를 떡밥을 던져버리잖아. 네. 그럼 증시가 올라버려요. 증시가 올라버려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국채를 연준에서 장기 국채를 산다고 이러면 네. 너도 나도 사거든. 그런 현상이 펼쳐지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 떨어지겠죠. 네. 그럼 증시가 다시? 올라가 다시. 근데 아무런 멘트를 안 던진다. 설마 하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일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FOMC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달 FOMC 회의 때. 네, 이번 달 2주 안 남았죠. 네. 3월 15일, 16일, 이때 열리는데 2주 좀 안 남았는데 이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증시 반등이 그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하락폭 나와도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연준은 한 번은 누를 거예요. 그때 맞춰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팍 올라가는.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한번 발 맞춰 보세요. 대형주 위주는 그때 위험. 그때 올라요. 오른다고. 그때 올라요. 나스닥 힘 받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 받을 수 있다.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중요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글로벌 증시를 봐야 되는 이유고 이게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점 한번 보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